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2013년 1회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벌써 이제 테이블은 마무리를 했고요. 문제 이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폼. 자, 폼 작업은 항상 3점짜리가 5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15점은 꼭 맞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폼 바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폼의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십시오.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폼의 속성을 지정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주고 그림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먼저 이 폼을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폼에서는요, 현재 탐색 단추가 없는 상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레코드 선택기라고 하고요. 레코드와 레코드에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지는데 레코드 구분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느 정도 예측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폼에요. 하나의 폼에 현재 레코드가 하나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보여지고 있죠. 그죠? 이게 하나의 레코드니까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필드고요. 그래서 하나의 폼에 레코드가 여러 개 보여진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연속 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하나의 폼에 레코드가 딱 요거 하나씩밖에 안 보여주고 탐색 단추로 이동할 때만 다음 레코드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즉 폼에 레코드가 하나만 보여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단일 폼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단일 폼이 아니고 연속 폼이라는 걸 좀 일단 예측을 하고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관리 폼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죠? 다시 실행을 한번 폼 보기를 하면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만 나온다는 거죠. 폼에 하나의 레코드만요. 그럴 경우는 디자인 보기를 하셔가지고 폼 속성에 가셔갖고요. 폼 속성 딴 데 가시면 안됩니다. 폼 속성에 가셔서 모두를 사용하는 버릇을 좀 들이세요. 모두 가셔가지고 기본 보기라는 폼이 있습니다. 기본 보기. 그러한 기본 보기가 여기 있는데요. 특히 중요하죠. 레코드 원본, 캡션, 빼고 팝업 모달 이 정도 4개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보기를 데이터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연속 폼의 형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연속 폼으로 바꾸시면 폼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정확하게 문제 분석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형태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번도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하도록 해라. 이렇게 폼에 어떠한 정렬을 이렇게 할 경우 어디서 폼에서 정렬을 해야 되는지 그 폼의 정렬하는 속성을 꼭 위치를 좀 파악을 해 놓으세요. 이 정렬은 과거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드리고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부분을 좀 숨겨서 넓게 좀 보고요. 다시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니까요. 정렬이라는 부분은 폼 속성이에요. 폼 속성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제 영어가 시작하는 곳이 이벤트가 있는 곳인데 그 영어가 시작하는 곳에 추가 기능, 삭제 기능, 편집 기능 이것도 좀 외워두시고요. 정렬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또 필터 기준도 있는데 필터도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웨어절이 들어가요. SQL문에서 웨어절이 들어가고, 얘는 SQL문에 있는 오더바이라는 정렬 구문이 그대로 오더바이가 생략한 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SQL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1급 정도 하시면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오더바이 한 다음에 한 칸 띄고요. 필드명이 나오고, 오름차순이면 ASC를 써주거나 생략을 해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일 때는 이제 DSC라고 디센던트입니다. 업센던트, 이게 조상이고 이거 후손인데요. 그런 형태로 좀 외워두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되죠. 그래서 필드명이 판매 일자니까 필드명은 대괄호 쳐버릇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ESC 이렇게 치시면은 보이세요? 돌려보시면 이제 판매 일자가 내림차순으로 쭉 나열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 바로 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특정 함수를 쓰라는 지시가 지금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라는 곳에 이제 총수량이 합계니까 sum이라는 집단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좀 아셔야겠지만, sum하고 숫자 필드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sum에 해당하는 값인데, 나머지 문자를 결합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앰퍼샌드를 이용하라는 경우가 있고, 포맷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맷. 그죠? 앰퍼샌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포맷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게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앰퍼샌드하고 포맷을 이용해서 두 번의 문제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답에는 지금 앰퍼샌드만 제가 보고 왔더니 앰퍼샌드만 사용하는 문제가 해결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앰퍼샌드하고 포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디자인에 가시면 폼 바닥글에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면 바로 txt 합기가 나올 거고요. 폼 바닥글에 이렇게 컨트롤 상자 텍스트 같은 경우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역으로 선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역 선택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컨트롤 원본에 수식 바운딩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앰퍼샌드를 하시고, 이제 앞에 나오는 합계만 해결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쭉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미음 누르고 한자를 눌러서 특수문자를 하신 다음에 별표 한 칸 띄우고 총 수량에 한 칸 띄우고 합계 한 칸 띄우고 땡땡 한 칸 띄우고 여기까지요. 앰퍼샌드. 그 다음에 sum 함수를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수량이라는 필드를 넣으시고 앰퍼샌드. 액세스 할 때는 그냥 이 앰퍼샌드를 수식에서는 컨트롤 원본 수식에서는 안 띄워도 되는데요. VB에서는 띄워줘야 되니까 이걸 미리 띄워버릇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열고 한 칸 띄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해서 8번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죠. 눈을 빼먹었네요. 이렇게요. 확인하시면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그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포맷 함수를 써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맷 함수 같은 경우는 구성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엑셀에 있는 텍스트 함수하고 똑같으니까요. 앞에는 필드명이나 함수 값이나 연산자가 나오시면 되니까
합섬하고 수량을 이렇게 컴마. 두 번째 인수는 큰 따옴표 열고 표시 형식을 이렇게 써야 되죠. 말로 쓰면 안 되고요. 이제 표시 형식을 써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표시 형식을 써야 되냐. 일반 저희가 숫자예요. 문자를 앞뒤로 결합하는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표시 형식이죠. 숫자에 문자를 결합하는 방법인데, 천 단위 표시 없을 때는 0을 쓰고, 결합할 문자를 앞에 쓰고 결합할 문자를 뒤에 쓰는 경우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수량이 있는 것이 0으로 받고 앞에 잡동사니 문구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쓰시면 되는 거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량의 합 이렇게 하고 띄고 땡땡 그 다음에 0 그리고 한 칸 띄고 미음 별을 빼먹었네요. 여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이제 사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에러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 이 0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 문자열과 이쪽 부분 문자열이 서로 분리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게 분리가 돼요. 웬만하게 쓰시면. 근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게 지금 땡땡이 왔다는 게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얘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땡땡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시간의 기호에 사용되기 때문에 얘가 의미 있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시간인 줄 알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지 맘대로 나눠버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을 기준으로 좌우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는 바람에 땡땡을 기준으로, 즉 콜론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니까 이것이 다 문자열 처리가 돼서 0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숫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반찬통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썸 합값, 즉 반찬을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게를 하지를 못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가로를 안 닫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0이 나올 거예요. 볼 것도 없이. 그죠? 이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가서 한번 보면은 여기에 막 갑자기 따옴표가 크게 생기고 이렇게 2개짜리가 들어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가 들어갈 때는요, XSVB에서나 이 큰 따옴표가 앞에 있는 놈이 뒤에 거하고 누구랑 어울릴지를 몰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큰 따옴표하고 좀 구별을 해주자. 이게 맨 처음에 썼던 큰 따옴표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는 큰 따옴표는 이렇게 2개 쌍으로 이렇게 맺어줍니다. 그러면 이 쌍으로 맺은 애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쌍묶음이 이렇게 되니까 한 묶음이 돼서 문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얘를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조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가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무대기를 이렇게 지우세요. 그리고 한 칸 좀 띄워주십시오. 합 뒤에 띄어 있으니까. 얘는 0을 그대로 쓰시고 한무대기를 얘랑 결합을 시켜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이쪽과 한무대기, 이쪽과 한 덩어리로 분리를 이렇게 강제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얘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쓰신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쓰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셨는데 그때 강제로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를 한 번을 좀 0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한 번을 하고 들어가시면
에러가 발생하네요. 설명드리자니 참 어렵네요. 여하튼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가 들어갈 때는 쌍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하셔야 된다는 것만 좀 잊어버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묶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묶음 이렇게 해도 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묶음 여기다가 아까는 제가 해줬었는데 안 해주고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서 강제로 나누는 방법이 이렇게 일단 쓰시고 여기에서 두 번 이까지 그죠? 이렇게 해주고 0 뒤에서도 두 번, 얘도 두 번. 그래서 앞에서 보듯이 짝을 맞춰주시면 되죠. 여기 두 번, 여기 두 번.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두 번, 여기 두 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아마 제대로 0이 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가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챙겨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탭 순서는 간단하니까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탭 순서라는 것은 저희가 포커스, 그러니까 커서가 들어가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폼 보기 상태에서 제가 커서를 누르면은 이게 포커스가 인 또는 탭을 적용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탭키를 누르면 이 텍스트 상자에서 순서대로 어디를 들렸다가 포커스가 인되는 화면으로 차례대로 갈 거예요. 자, 맨 처음에 할인율 같죠? 그 다음에 판매일자,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수량, 이름. 순서가 그러니까 할인율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순서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txt 이름, txt 판매일자, 할인율로 바꾸라고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이름부터 할인율까지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레이블에는 포커스 인이 안 되고요. 텍스트 상자에만 돼요. 이게 레이블이죠. 그래서 디자인 상태로 가셔가지고요. 요게 텍스트니까 요건 레이블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폼을 선택하고 거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탭 순서를 들어가시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가 본문에 있으니까 본문을 선택하시고 수동으로 옮기는 방법은요. 하나를 찍고 마우스에서 손을 뗀 다음에 화살표가 됐을 때 이걸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쭉 끌어서 이렇게 옮기는 게 수동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일이 끌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 자동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요. 자동이라는 건 왼쪽부터 오른쪽 옆으로 길게 연속폼 형태로 될 때 단일폼 형태는 이제 텍스트가 세로로 길게 되는데요. 세로로 길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이 이걸 자동이라고 합니다. 가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을 누르면 이 순서대로 맞춰지는 거죠. 이게 자동을 눌러라 결국 그런 건데 자동을 누르시면 차례대로 순서가 왼쪽부터 됐나요? 확인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안 해보셔도 되는데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탭키를 키보드에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차례대로 가죠. 그 다음에 폼에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도록 해라. 자, 이게 탐색 단추예요. 지금 육안으로 보시는 부분, 삼각형 이게 레코드를 선택하는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게 레코드 선택기고요. 여기를 마우스로 누르시면 레코드가 이제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탐색 단추예요. 이게 first, previous, next, last 별표 들어간 게 이제 new record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렇게 그죠? 그 상태에서 얘 탐색 단추하고 레코드 선택기를 안 보이게 해라. 그러면 빨리 디자인에 가셔가지고요. 폼 누르시고 가서 보면 모두에서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있으니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 탐색 단추 아니오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선은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에 줄이 쳐진다고 했죠. 그건 아니오로 되어 있으니까 예하시라면 예하시고,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키가 예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찍고 아니오, 탐색 단추 아니오. 구분선은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리니까 예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검정선 보이세요? 이게 바로 레코드 구분선입니다. 자, 선택키가 없어졌죠? 탐색 단추 없어졌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항상 폼은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방법이요. 폼에 관련된 속성, 위치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의미를 두 가지를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폼 내부에 이제 컨트롤이 있죠. 그 컨트롤 중에서 특히 이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인데, 이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대한 속성, 위치와 의미를 똑같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에서는 생명이 속성이에요, 속성. 속성이라는 것은 개체에 대한 자세한 특징,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묘사되는 부분 묘사되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좀 늦어진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